여러분, 시가총액 300조 원. 반도체랑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IT 시장을 호령하는 거대한 제국에 진짜 주인이 가진 지분이 단 1.6%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처음 들으면 누구나 귀를 의심할 만한 숫자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을 떠올릴 때 기대하는 공식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 이 PER이 30배 수준이고요. 또 막 AI 혁명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는 50배로 훌쩍 넘거든요. 네,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전자의 주가를 딱 보면 갑자기 이 공식이 완전히 고장 나버립니다. 현재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의 PER은 고작 10배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심지어 PBR은 1배도 안 됩니다. 1배가 안 된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당장 회사를 다 팔아서 청산을 해도 그 가치가 주가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그 지독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늪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 시간에는 이 믿기 힘든 1.6%라는 숫자가 왜 삼성전자의 나스닥행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족쇄가 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무겁고 복잡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사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주가 이면에는 정말 상상 이상의 거대한 구조적 딜레마가 막 얽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미션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시장을 엄청 뜨겁게 달구는 소식이 하나 있죠. SK 하이닉스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건데요. 보니까 올해 6, 7월을 목표로 시티나 JP모건 같은 막 월가의 거물급 주관사까지 선정을 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 SEC에 비공개 서류 제출까지 싹 다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런 반응이 막 터져 나옵니다. 아니 하이닉스도 저렇게 서둘러 나스닥으로 가는데 그럼 삼성전자도 나스닥에 상장하면 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확보한 자료들을 해체해보면 그 답이 결코 예스가 될 수 없다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겉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는 그 복잡한 이면의 족쇄들을 다 풀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삼성전자의 딜레마를 완벽히 이해하려면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짐을 싸져 미국으로 떠나려는지 그 동기부터 철저히 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하이닉스가 추진하는 게 우리가 아는 직접 상장이 아니라 약간 ADR 형태의 상장이라고 나오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ADR, 그러니까 주식 예탁 증서라는 건데요.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직접 신주를 발행해서 상장하려면 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시간도 막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남의 나라 기업이니까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원본 주식을 일단 은행에 담보로 맡겨두고 미국 시장에서는 그 주식에 대한 일종의 영수증을 발행해서 달러로 거래하게 만드는 약간 우회적인 상장 방식인 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찍어내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한국 본진에 있는 주식 담보로 잡고 영수증 쪼가리를 거래하게 해서 막대한 달러를 끌어오겠다 이런 거군요. 근데 굳이 왜 지금 이런 수고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그 숫자의 모순이 하나 등장합니다. SK 하이닉스랑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실 두 회사는 제품 포트폴리오나 시장 점유율 규모가 꽤 비슷하거든요. 네네, 둘 다 메모리 반도체 강자니까요. 그런데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하이닉스의 PER은 약 11배인 반면에 마이크론은 무려 29배 수준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재무제표 자료를 보니까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2배나 더 많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 버는 돈은 2배인데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는 오히려 막 3분의 1 토막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좀 억울하겠는데요. 엄청 억울하죠. 버는 돈은 2배인데 가치는 3분의 1이다. 이 억울한 제값받기가 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이라는 카드를 꺼낸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아, 그래서 달러를 땡기러 가는 거군요. 네. 하이닉스는 지금 이 ADR 상장을 통해서 약 1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막 폭발하고 있는 HBM 수요를 독식하려면 AI 슈퍼사이클에 완벽하게 올라타야 하거든요. 15조 원이요? 와, 단위가 장난이 아니네요. 거기다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ASML 장비 아시죠?
그 이른바 슈퍼릴 장비를 선점하는 데만 무려 12조 원이 필요합니다. 아, 그 네덜란드 회사 장비요. 그거 못 구해서 난리라던데.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ADR을 상장하게 되면 이제 미국의 거대한 패시브 자금들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막 AI 관련 ETF들이 자기들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하이닉스 주식을 쓸어 담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아예 돈의 파이프라인, 물길 자체가 다르게 뚫려버리는 거죠. 와, 이거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네요. 완벽한 요리를 만드는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동네 좁은 골목 상권에 갇혀서 막 헐값에 음식을 팔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저 글로벌 큰 손들 모여있는 뉴욕 메인스트리트로 간판을 아예 옮겨 달고 돈을 쓸어 담겠다. 딱 이렇게 선언한 거군요.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자금이 흐르는 메인스트림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 격차를 단숨에 좁히겠다는 아주 명확하고 공격적인 전략인 거죠. 좋습니다. 하이닉스의 논리는 뭐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근데 여기서 다시 처음에 그 거대한 의문이 고개를 딱 듭니다. 하이닉스도 이렇게 과감하게 움직이는데 아니 시총 300조가 넘는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전자는 왜 이 좋은 걸 안 하는 겁니까?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에 가깝죠. 아니 그냥 보따리 싸서 뉴욕으로 가면 주가도 오르고 투자자들도 엄청 환호할 텐데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삼성전자가 침묵하는 진짜 이유가 무슨 돈이나 시장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아주 차가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돈 문제가 아니다? 네, 진짜 이유는 바로 주인, 그러니까 지배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SK 최태원 회장의 상황이랑 삼성 이재용 회장의 상황은 구조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하,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1.6%의 마법이 드디어 여기서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이미 지주회사라는 아주 단단한 성벽을 여러 겹으로 쳐두고 하이닉스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해서 막 신주를 대규모로 발행하든 말든 최 회장의 지배력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성벽이 튼튼하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전하다는 거네요. 반면에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분율은 고작 1.63%에 불과하죠. 여러분, 이거 정말 상상이 되시나요? 그 스마트폰 만들고 가전 팔고 반도체까지 전 세계 IT 시장을 막 뒤흔드는 거대한 제국을 고작 1.6%의 직접 지분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전문가님,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바로 아주 아슬아슬한 징검다리, 그 유명한 순환출자 구조 덕분인데요. 순환 출자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약 21%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삼성물산이 다시 삼성생명 지분을 약 19% 쥐고 있죠. 물산이 생명을 쥐고 그럼 생명은요? 그리고 이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의 지분을 약 8.5% 고유하는 구조입니다. 이 코리의 꼬리를 무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전체 경영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 출자라는 게 쉽게 말해서 제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으로 A식당 가서 결제하고 그 돈으로 B카페 지배하고 다시 C마트를 빙빙 돌면서 다 지배하는 약간 마법 같은 거잖아요. 네,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나스닥에 딱 상장을 하면 그 마법이 어떻게 풀리게 되는 건가요? 미국에 상장해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신주가 막 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주식수라는 파이 자체가 확 커져버립니다. 파이가 커지면 당연히 내 지분율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기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던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의 지분율 비중이 그냥 자동으로 줄어들고 희석이 돼버려요. 아까 말씀하신 그 10만 원의 실질적인 파워가 확 쪼그라드는 거죠. 징검다리가 물에 잠기는 거네요. 네, 결국 이재용 회장의 그 간접 지배력마저 급격히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가가 처한 상황이 또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인해서 약 1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12조 원요? 와, 이거 내려고 지금 주식을 계속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쳐 있어요. 진짜 첩첩산중이네요. 1.6% 직접 지분도 위태로운데 징검다리마저 얇아지고 심지어 상속세 때문에 주식은 더 내다 팔아야 하고 맞아요. 아주 불안한 상황이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스닥 상장해가지고 막 미국의 뱅가드나 블랙록 같은 거대 자본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면 이 1.6%의 성벽은 그냥 모래성처럼 한 번에 싹 쓸려 내려가겠네요. 정확합니다.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미국에 상장시킨다는 건요. 사실상 자신의 경영권 방어벽을 스스로 허무는 완전 자폭 버튼을 누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 자폭 버튼이요? 그런데요,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분율 희석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공포가 하나 더 도사리고 있어요. 아, 그게 뭔가요? 제가 관련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미 증권거래위원회 그 SEC 규정이랑 연관이 있던데 상장하려면 막 폼 20F라는 연간 보고서를 내야 하잖아요. 네, 폼 20F죠. 네네. 근데 이걸 보니까 단순히 재무제표만 딱 내는 게 아니라 아주 섬뜩한 조항들이 막 있더라고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이 폼 24라는 보고서에는 오너 일가의 정확한 지분 현황은 당연하고요. 계열사들끼리 돈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보여주는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일감 몰아주기나 자금 대여 같은 내부 장부가 낱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옷까지 다 벗어서 보여줘야 하는 거네요? 거기에 임원들의 세부 보수까지 다 들어가야 해요. 한마디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가장 깊고 민감한 밑바닥까지 전부 SEC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맙소사. 결국 나스닥 상장이라는 건 단순히 막 글로벌 투자자 여러분, 우리 주식 좀 사주세요 이게 아니군요. 절대 그런 단순한 게 아니죠. 우리 집 안방 금고 비밀번호부터 가족들끼리 뒤로 돈 빌려준 내역까지 싹 다 검사 받겠습니다. 라고 자진 신고하는 셈이네요. 이러면 그 무서운 행동주의 헤지펀드들한테 완벽한 공격 지도를 그냥 쥐어주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과거 2016년에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전자를 엄청 강하게 공격했던 사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 항공이 막 들썩였잖아요. 한국 증시에만 있을 때도 그 정도였는데 만약에 미국 증권법에 그 강력한 주주 보호 장치들이 행동주의 펀드 손에 쥐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소송 제기권이나 공개 위임장 대결 같은 무기들이 막 쏟아지면 삼성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융단 폭격을 맞게 되는 겁니다. 와, 소송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료에 등장하는 그 미국의 디스커버리 증거 게시 대도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미국 법원에서 주주 소송에 걸리면 이게 단순히 벌금 좀 내고 적당히 합의하는 수준이 아니라면서요? 아주 은밀한 핵심 개발 문서까지 모조리 법원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과거의 잘못을 들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막 마이크론이나 대만의 TSMC 같은 경쟁사들이 일부러 미국 주주 소송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디스커버리를 확 걸어버릴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죠.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TSMC를 막 맹추격해야 하고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를 빨리 쫓아가야 하는 진짜 피말리는 경쟁 상황이잖아요. 네, 하루하루가 전쟁이죠. 그런데 소송 방어하느라고 내부 자료 막 뒤적거리고 그러다 핵심 기술 정보가 노출된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지금 AI 슈퍼사이클이라는 이 결정적인 6개월, 1년의 골든타임에 경영진의 주의가 소송전으로 완전히 분산된다면 아, 집중을 못 하겠네요. 이건 기업의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치명타가 됩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근데 거기에 지금 국내 정치적 리스크까지 있잖아요. 이른바 그 삼성생명법 문제도 막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험업법 개정안 이슈가 계속 잠복해 있죠.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삼성생명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초과 지분 약 5.5% 정도를 강제로 매각해야 합니다. 강제로 팔아야 한다고요? 네, 이런 지배구조의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하고 복잡한 국내의 법적 리스크들을 전부 다 미국 SEC랑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건 삼성 입장에서는 악몽 그 자체인 거죠. 와,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진짜 어떠신가요? 경영권은 희석되지, 내부 비밀 장부는 다 털리지, 막 경쟁사들의 소송 공격으로 기술까지 유출될 위험이 있지. 지뢰밭이죠, 지뢰밭. 네, 나스닥 상장이 황금빛 미래가 아니라 그냥 완전한 지뢰밭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자, 여기서 현금 흐름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앞서 하이닉스는 막 ASML 장비 사고 새 공장 지으려고 15조 원이 절실하다고 했잖아요. 삼성은 사정이 어떤가요? 돈이 그렇게 급한가요? 여기서 두 기업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삼성전자는요, 굳이 저런 무서운 리스크를 다 짊어지면서까지 남의 돈을 빌리러 미국에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필요가 없다고요. 네, 현재 사내 유보금, 그러니까 회사 창고에 쌓아둔 현금성 자산만 무려 150조 원이 넘습니다.
150조요. 와, 단위가 진짜. 하이닉스처럼 자금 조달에 목숨을 걸고 미국 증시 문을 두드릴 재무적인 동기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아니, 지갑에 현금이 150조 원이나 꽉꽉 차 있는데 뭐하러 굳이 그 비싼 수수료 내고 온갖 서류 다 떼주면서 나스닥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요.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도 굳이 삼성이 뉴욕에 오지 않아도 한국 증시에서 알아서 주식을 막 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이미 절반에 육박하거든요. 글로벌 거대 자본은 한국 시장이라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삼성을 그냥 쓸어 담고 있어요. 굳이 뉴욕 갈 필요가 없네요, 진짜. 게다가 사업 구조, 즉 미국 투자자들이 보는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도 차이가 엄청 큽니다. 하이닉스는 딱 메모리 반도체 하나에만 올인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심플하죠.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깔끔하고 매력적인 순수 AI 메모리 주식인 거예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아, 식당으로 치면 확실히 다르네요. 하이닉스는 딱 스테이크만 전문으로 파는 맛집인데, 삼성전자는 한식, 중식, 양식 다 파는 거대한 푸드코트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가전제품 팔고, 스마트폰 팔고, 심지어 지금 막 수조 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는 파운드리 사업까지 하나로 묶여있는 복합기업이니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거대한 종합 IT 회사라는 구조 자체가 결국 밸류에이션 할인을 만들어내거든요. 미국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이 AI 붐에 올라탈 반도체 주식만 딱 사고 싶은데 굳이 세탁기 팔고 스마트폰 팔고 심지어 적자 나는 사업부까지 패키지로 억지로 사야 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요. 이해가 확 되네요.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삼성이 진짜 나스닥으로 확 가버린다면 그럼 한국 시장인 코스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정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인데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15%에서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빠져나간다면 그건 단순히 대장주 하나가 미국으로 이사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이 무너지나요?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정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아주 크죠. 그리고 만약에 한국과 미국의 이중으로 상장을 한다. 그러면 양쪽 시장의 가격 차이를 노리는 투기자본, 즉 차익거래 세력의 거대한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주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겠죠. 아, 틈새로 노리는 투기꾼들을 몰려드는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사례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전 세계 1위 석유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 부담이랑 막대한 소송 리스크 때문에 결국 미국 상장을 포기하고 자국 시장에 머물렀거든요. 아, 세계 최고의 부자 기업도 결국 부담스러워서 포기한 거군요. 현금도 150조나 있고 지배구조 리스크도 막 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안 가는 게 맞다는 건 제 머리로는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죠. 하지만 이 경영진 입장이 아니라 주가 하락에 고통받는 우리 주주들 입장,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분통이 좀 터지거든요. 나스닥 직상장이라는 이 치트키를 못 쓴다면 도대체 주주들의 계좌를 살릴 다른 플랜 B는 없는 겁니까? 뭐 미국 자본을 끌어올 다른 우회로도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시장은 항상 우회로를 찾기 마련이죠. 우선 본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회사만 상장시키는 카드가 있습니다. 자회사 상장이요? 네, 현대차 그룹을 보면 본체를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아니라 로봇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미국에 상장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일본의 소니도 금융자회사를 분리해서 상장한 사례가 있고요. 아, 그럼 삼성도 딱 반도체 부문만 예쁘게 떼어내가지고 미국에 상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푸드코트 문제도 해결되고 좋차가요. 이론적으로는 훌륭한 아이디어인데 현실적인 허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호들이죠? 최근에 한국금융당국이 모회사와 자회사를 막 중복으로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규제를 엄청 강하게 조이고 있거든요. 소액주주들 피해를 막으려고요. 아, 카카오 때 말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장 이걸 실행하기엔 정치적, 제도적 부담이 엄청 따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회로이자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본질을 딱 꿰뚫는 접근법이 더 현실적인데요. 바로 간접 진출입니다. 간접 진출이요? 삼성이 직접 미국에 가지를 않는데 어떻게 미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재미있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 반일 종목 ETF를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는 절차에 들어갔거든요. 2배 레버리지 ETF요? 네, 이거는 삼성이 직접 SEC에 복잡한 서류를 낼 필요도 없고요. 소송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미국 투자자들이 자기네 안방에서
손쉽게 달러로 삼성전자의 변동성에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일종의 뒷문이 활짝 열리는 셈이죠. 아, 굳이 비싼 월세 내고 뉴욕 한복판에 본점을 차릴 필요 없이 글로벌 배달 앱에 딱 등록해가지고 뉴욕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알아서 시켜 먹게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또 한국 정부가 최근에 밀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요? 회사가 자사주도 막 팍팍 소각하고 배당도 늘리면 주가가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밸류업 프로그램도 주가를 올리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푸드코트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 그 밸류에이션 할인을 밸류업 정책 하나만으로 깨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가장 전공법이자 지금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있는 마지막 돌파구가 있죠. 바로 기술력의 실질적인 입증입니다. 아, 드디어 본업 이야기로 돌아오는군요.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막 HBM4니, 베라로빈이, C공정이니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문 용어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 키워드들이죠. 잠깐만요, 전문가님. 이런 단어들이 훅 들어왔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번역 좀 해주시죠. 이게 왜 삼성에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기술인 겁니까?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엔비디아가 곧 내놓을 차세대 AI 칩이 있는데 그 뼈대 이름이 베라로빈입니다. 아, 다음 버전 칩 이름이군요. 네, 그리고 이 엄청난 칩을 돌리려면 당연히 더 똑똑한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6세대 고대역풍 메모리, HBM4입니다. 아하, 짝꿍이네요. 그리고 C공정이라는 건 아주 비싼 극자외선 장비를 활용해서 반도체 회로를 극한으로 미세하게 깎아내는 첨단 양산 기술을 말해요. 아, 기술 이름이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노리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베라로빈에 들어갈 HBM4를 자신들만의 압도적인 C공정 기술로 대량 생산해 내겠다는 전략인 거죠. 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1등이었다 이런 영광에 기대는 게 아니라 당장 내년에 쏟아질 그 AI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에서 우리가 여전히 세계 최고다라는 걸 그냥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삼성이 이 HBM4 양산에서 주도권을 확 쥐고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가 막 40%에 육박하는 그 강력한 이익 체력을 수치로 증명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 냄새를 맡고 자본이 몰려오겠죠? 맞아요. 글로벌 자본은 그 기업이 나스닥에 있든 코스피에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알아서 달러를 싸들고 한국으로 올 겁니다. 와, 오늘 대화를 쫙 정리해보니까 진짜 아주 명확해집니다. 결국 굳이 남의 동네, 그러니까 나스닥에 가서 비싼 월세 내고 우리 집 안방장부 다 털리면서 경쟁자들에게 막 소송의 빌미를 줄 게 아니라 우리 집 코스피의 인테리어를 싹 고치고 본업인 HBM 기술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게 삼성전자에게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정답이라는 거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솔직히 SK하이닉스의 그 과감하고 공격적인 아이디어 상장 행보를 보면 삼성전자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좀 느린 것 같고. 하지만 기업의 뼈대인 그 1.6%의 지배구조 방어, 그리고 SEC와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무자비한 정보 공개와 소송의 벽, 마지막으로 이미 150조나 넘쳐나는 현금, 이 삼중 구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 왜 삼성전자가 나스닥 직상장이라는 그 자폭 버튼을 누를 수 없는지 아주 명확해지실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늘 우리가 해체해본 자료들 속에 매일 보는 주가라는 표면적인 숫자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진실들이 숨어 있었군요. 기업의 생존, 경영권 방어, 그리고 각 국가의 법률적 환경이 어떻게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막 통제하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장의 현상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그 이면의 왜와 어떻게를 연결해 보는 것, 그게 진짜 투자자의 시각이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삼성전자의 나스닥 진출 불가론을 쫙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이 대화를 마치며 우리가 진짜로 던져봐야 할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AI 혁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막 끝없이 고도화되어서요. 글로벌 거대 자본이 이 회사가 어느 나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냐 이걸 전혀 따지지 않고 오직 압도적인 기술력 단 하나만 보고 국경 없이 돈을 쏟아붓는 시대가 온다면 상장 위치가 무의미해지는 시대? 네.
그때도 우리는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에 얽매여 있을까요? 아니면 상장된 위치가 서울이냐 뉴욕이냐 하는 그 물리적인 개념 자체가 완전히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 되어버릴까요? 본질적인 기술의 가치가 결국 그 모든 지리적, 구조적 할인을 넘어설 수 있을지 지켜보는 거, 이거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미슐랭 3스타 셰프의 간판 위치가 과연 10년 뒤의 미래에도 진짜 중요할지 한 번쯤 깊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대한 정보와 숫자들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이런 깊이 있는 지식 탐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가장 흥미롭고 뇌를 자극하는 이슈를 낱낱이 해체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